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덕구리입니다. 12월 마지막 날에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환율은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조금 상승했으면 좋았겠지만 좀 아쉽긴 해도 그래도 올 한 해 참 잘 보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보단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성원과 응원에 힘입어서 드디어 제가 유튜브 동영상이 200개를 돌파를 했습니다. 어제 영상이 딱 200번째 영상이었고요. 오늘이 이제 201번째 영상이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연말이 딱 됐는데 200번째 영상을 돌파하게 돼서 기분이 더욱더 좋고요. 이게 다 모든 게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원과 응원 덕분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참 힘들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10명, 20명, 한두 명 늘어나는 게 신기할 정도의 상황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100명 숫자가 찍혔을 때, 신기하다라는 감정과 함께 100명 정도면 그래도 나의 진심을 알아봐 주시는 100분이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던 때가 있었고요. 200명, 300명을 돌파하고 500명을 돌파했을 때 이게 500명이면 숫자가 그래도 많이 늘었구나 라는 체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중순쯤에 1000명을 돌파할 때는 참 1000명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너무 커서 내가 1000명이라는 구독자분들을 모시고 갈 만한 실력이 될까라는 자기 반성과 함께 그래도 최선을 다해봐야겠다라는 책임감까지 같이 생기게 됐고요. 지금은 2000명을 돌파를 하고 2280명이 되었습니다. 제 한울에 대한 진심이 여러분들에게 몇 프로나 다가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한울바이오 파만 영상만 200개를 넘게 올렸거든요. 이런 면에서 조금 진심이 와닿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물론 투자 철학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그 투자 철학이 결국은 저의 한울바이오 파마에 대한 그 회사에 대한 철학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올해 한 해 동안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꾸준히 하나하나 영상에 눌러주시는 분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영상 200개에다 좋아요 눌러주신 거랑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과거부터 꾸준히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계속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은 좋아요만 200개를 넘게 누르는 꾸준함의 성과를 이루셨을 거라고 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구독자분들과 꾸준히 늘어나는 구독자분들과 저를 믿고 저를 믿으면 안 된다고는 했지만 아무튼 저와 함께 한울바이오 파마의 기업 가치에 따른 분석과 펀더멘탈의 분석 그리고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동행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댓글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댓글로부터 시작을 해서요.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 저를 기다리고 있으시다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여러가지 긍정적인 의견들 달아주신 분들 너무너무 많으셨고요. 일일이 다 아이디나 닉네임을 열거해드릴 순 없지만 너무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부족한 부분을 댓글로 통해서 채워주시는 다양한 분들의 의견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너무 긍정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편견에 빠져 있을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구출해 주셨고요. 그런 객관적인 의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제가 너무 마음 한켠이 든든하고 한켠으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따뜻하고 했습니다. 물론 영상을 찍는 게 이렇게 200여 개를 올리는 게 쉬운 일이라고 하기는 너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쉽진 않았고요. 제가 일일이 다 어떤 내용을 올려드릴까라는 그런 생각들, 어떤 걸 요즘엔 궁금해 하실까라는 생각들, 가려운 부분이 어디 있을까라는 고민들, 이런 고민들이 좀 많았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한울바이오 파마가 그 로이반트에서 한울바이오 파마의 바투클리마블을 반환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주가가 한번 급락을 했었잖아요. 그럴 때는 참 시장이 반대로 해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서도 장중에 이거를 전달드리지 못해서 너무 그게 좀 아쉬웠고요. 최근 동안에는요. 제가 장중에 전달한다 그래서 주가의 방향이 바뀌었을 거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때 투매를 하시는 분은 좀 적지 않았을까. 그때 급락을 할 때. 예. 조금 뭐 반환한다 그래서 이뮤노반트 주가가 떨어진 것도 아닌데 한올바이오파마 주가만 반대로 간 상황이었는데 그걸 알고도 투매하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은 안 되겠다고 떠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 분들이 다시 돌아오긴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럴 때 장중에 좀 방송을 해드렸으면 좀 더 실시간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좀 심리를 잘 컨트롤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을 잘 휘둘리지 않게 펀더멘털에 근거한 투자를 조금 더 하실 수 있게 시각을 좀 저의 시각을 좀 전파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좀 못해서 아쉽고 그래도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내년이 또 시작되기 때문에 올해 영상은 200개를 찍었으니까요. 내년엔 200개 넘게 찍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나날이 발전을 해야겠죠. 결국은 365개, 1년에 365개를 찍는 게 목표가 되겠죠. 하지만 저도 하루하루는 좀 쉬어야겠기에 돌파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하루에 영상을 2개를 올리더라도 365개를 언젠간 찍을 수 있게끔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메모리 800만원 님도 그렇고 박댕현 님도 그렇고 청원참여 님도 그렇고 주주8K 님도 그렇고 다양한 분들 최근에 이제 황땡탕 님께서도 큰돈 보내주시고 하셨는데 그런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들 제가 일일이 다 엑셀에 정리하고 있진 않아서요. 여러분들의 고마움을 모두 다 표현해드리고 댓글을 다 일일이 남겨드리고 그러진 못하지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더욱이 슈퍼땡스가 많은 큰 힘이 되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슈퍼땡스 통해서 제 그 동기부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응원이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를 찍으면서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게 200개 영상을 올리면서요. 끈기라는 것들을 배웠고요. 꾸준함이라는 것들도 배웠고 지금 끈기와 꾸준함을 통해서 이게 투자와도 연관이 있겠다. 이게 참 엉덩이 무겁게 투자한 습관이 유튜브로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는 엉덩이로 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한올바이오파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회사,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려면 끈기 있게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은 틀리지 않을 겁니다. 제 유튜브 영상을 특히나 시청하시는 분들은 차트를 보시는 분은 많이 적을 것 같아서요. 차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끈기보다는 순발력이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런 펀더멘털까지는 보실 필요가 많이는 없으시겠죠. 최신 트렌드를 차라리 보시는 게 빠르시죠. 그런 분들은 제가 제 능력은 아니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저는 펀더멘털 투자를 추구하고 기업의 가치, 저평가라고 하긴 좀 그래도 아무튼 좀 이렇게 적정한 가치에 좋은 회사를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으로서 참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하는 사람인데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끈기 있게 투자를 이어나가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공유하면서 한올바이오파마를 꾸준히 팔로우업을 하고 싶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이든 슈퍼땡스든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투자 철학이 흔들리지 않고 저의 투자 철학도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는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철학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같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많이 부족해서 투자 선배님들에 대한 조언들도 이번에도 많이 댓글을 통해서 올려주신 분도 계시는데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2025년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2026년을 돌이켜 보려고 합니다. 연초 대비 한올바이오파마 주가가 오르긴 했어도 그렇게 다른 바이오텍들 오른 것처럼 만족감 있게 오르는 수준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죠. 혹자는 그렇습니다. 바이오 주식처럼 쉬운 게 없는데 왜 사람들은 돈을 안 따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최근에 좋은 바이오 회사들을 공부를 열심히 하셨을 수도 있고요. 운 좋게 잘 만나서 기다리다 보니 많은 성과가 일어나신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축하드리고요. 아니면 그 전부터 누누이 바이오 투자 오래 하시고 계시다가 기회를 보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축하드리고요. 실력 있으신 분들은 너무너무 대단한 성과를 이루셨을 것 같고 하지만 한올바이오파마는 살짝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올해 같은 바이오장이 좀 불장인 상황에서 같이 성과를 내줬으면 좋겠는데 모멘텀이 올해 하필 한풀 꺾이면서 상당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많이 보였고요. 그래도 연 초보다 연 중순까지가 좀 힘들었고 연 중순부터 연 말까지는 좀 상승 랠리를 보이긴 했지만 마지막에 로이반트의 그 반환 이슈가 나오면서 살짝 꺾이긴 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금 한올바이오파마의 역사적 박스권인 4만원대 중반 정도의 박스권을 오늘 올해 최초로 탈피를 했고요. 57,000원까지 신고가를 찍으면서 과연 내년에 주도주의 낌새를 보이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그래서 과연 내년엔 또 어떻게 될지 올해는 일단 지나간 해고 내년을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년까지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년까지만 생각하면 바이오주를 쉽게 버티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멘텀이 소멸하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년 한 해만 생각하면 안 되고 내후년까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1년 동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뮤노반트와 한올바이오파마의 시가총액이 거의 3분의 1가량으로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뮤노반트가 조금 떨어지면서 시가총액 갭 차이가 좀 줄어들곤 있지만 이뮤노반트의 지금의 하락은 사실 미국이 연말에 휴가 시즌이라서 그 투자 은행들이나 그런 그 트레이더들 이런 분들이 다 휴가를 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휴가 시즌이라서 거래량이 상당히 줄었고요. 그래서 호가창 자체가 많이 얇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든 매도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연말에 뭐 포트폴리오 조정이나 아니면 뭐 일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하락의 시즌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또 펀더멘털을 반영을 할 거기 때문에 참 올해 마지막은 이렇게 어느 정도로 지날 것 같고 내년에 트리거가 얼마나 될지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뮤노반트도 그렇고 한올바이오파마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 내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과연 한올이 얼마나 기업가치 상승을 누릴 수 있을지를 살짝쿵 한번 맛보기식으로 판단을 해보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내년에 1월 달에 있는 이벤트가 이제 가장 중요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죠. JP모건 헬컨이라고 할게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그 1월 12일 날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로이반트는 현지 시간 기준으로 오후 3시였던 것 같아요. 발표를 진행을 합니다. 이때 과연 TED 임상 첫 번째 결과 발표가 날 거냐?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이때까지 1월 12일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한 1월 말쯤은 돼야 첫 번째 임상 결과 발표에 대한 데이터들이 좀 유효성이 있냐 없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월 12일 날은 이뮤노반트를 향후에 어떻게 이끌어갈지 좀 발표가 나올 것 같고 당연히 아이메로프로바트로 자산을 집중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고요. 바토클리마 상업화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 예. 거의 기대감이 없어요. 저는 이제 상업화를 이뮤노반트가 한다는 생각은 버리게 됐습니다. 바토클리맙을 상업화를 이뮤노반트가 직접 한다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전혀 아니고 뭐 바토클리맙 TED의 임상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만약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발표가 된다면 빅파마들이 잘 노리는 빅파마들이 분명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그 특허 절벽에 시달리는 빅파마들 입장에서는 바토클리맙의 데이터가 좋다면 안 사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상 데이터 결과 발표고 성공이라면 뭐 사오자마자 바로 매출을 1년 뒤에 FDA 승인만 받으면 바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것도 조 단위의 매출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이 될 거기 때문에 빅파마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사갈 수 있는 매력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레이브스병까지 컨트롤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바토클리맙이라는 그 SC 제형의 FcRn 저해제 그리고 가장 베스트 인 클래스로 주목받는 그 IgG 감소 농도를 보이고 있는 그 바토클리맙을 물론 부작용은 있지만 로이반트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부작용이 있는 바토클리맙을 먼저 출시하고 부작용이 있는 아이메로프로바트를 나중에 출시해서 이득 볼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아예 FcRn 저해제가 없는 회사들은 바토클리맙을 가져가서라도 부작용이 스타틴 계열 약물로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타틴 계열 약물과 병용을 해서라도 미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충분한 시장성이 있는 약물로 각광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의 약물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인 거지 밖으로 빠지게 되면 그 회사는
미리미리 시장을 침투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될 수 있죠. 물론 FcRn 저해제에 대한 데이터 자체를 이뮤노반트가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은 전략적으로 바투클리마브를 어떻게 임상을 진행을 해야 될지 연구와 노력을 해야겠지만 성공 확률이 이뮤노반트가 임상을 직접 하는 것보다는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대형 제약사가 가져가게 되면 그만큼 많은 연구 인력과 그 다음에 풍부한 투자 자금, 임상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1월 10일에는 데이터 발표가 TED 발표는 어려울 것 같고요. 1월 말쯤이나 아니면 늦으면 2월 초쯤까지는 되어야 좀 데이터 발표 TED의 임상이 유효성이 있냐 없냐 정도는 데이터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또 할 거냐 그러면 지난번 12월 10일에 저희 그 컨퍼런스 콜에서 12월 11일이었나요? 아무튼 컨퍼런스 콜이 아니라 인베스터 데이에서 발표했던 그런 그레이브스 병에 대한 세부 데이터들 그리고 아니면 그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임상 진행 경과 오픈 라벨 테스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026년에 마무리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진행 경과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좀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딱히 더 새로운 내용이 발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새로운 내용이 발표된다 그러면 추가 적응증 정도? 우리 새로운 적응증 어떤 거 시작합니다라는 정도가 나오게 된다면 발표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딱히 기업 가치에 많은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그런 이슈는 아닐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진 않고요. 임상 자체가 더 확장이 될 수 있을 법도 하긴 하지만 글쎄요. 로이반트가 지금 그레이브스병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고 있어서 투자 자금이 그쪽으로 많이 집중이 돼 있고 류마티스 쪽도 많이 집중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임상 적응증을 여러 개를 지금 내부적으로는 고민하고 있다고 하고 열심히 연구 개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진척이 실질적으로 언제쯤 추가 적응증 발표가 날지는 아직 감이 안 잡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FcRn 저해제에 대한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경쟁이 뚜렷하고요. 경쟁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미리 발표해서 공개해서 좋을 건 없거든요. 사실 꽁꽁 숨기고 임상 진행하다가 나중에 발표하는 것도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새로운 소식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선 들리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다른 바이오주들 1월 12일에 대한 기대감들로 막 올라가는 바이오주들도 있는데 그런 바이오주들이 만약에 초록 데이터 발표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냥 이런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그런 바이오 업계의 가장 큰 매년 초에 진행되는 가장 큰 행사다 보니까 그런 거 하나만으로도 바이오 투심이 괜찮을 수 있기 때문에 1월 초에는 약간의 상승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해보지만 기업의 가치와 전혀 근간 없는 상승이라면 사실 저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 그렇게 크게 데이터 발표할 거나 아니면 큰 소식을 발표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소식이 더 발표되거나 이런 것들은 많이 없을 수 있다. 인베스터 데이 때 했던 내용들이 재차 반복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이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월 말에서 2월 초쯤에는 이제 TED 임상 첫 번째 결과 데이터까지는 아닙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이 정도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 한올과 공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글쎄요. 류마티스 관절염 오픈 라벨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류마티스 관절염 오픈 라벨 임상 결과 이게 아마 16주인가 투여를 했을 거예요. 투여를 한 임상 결과가 제 생각에는 빠르면 1분기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임상 탑라인 데이터를 내년에서 올해로 땡겼잖아요. 그러면은 진작에 환자들이 많이 모집이 됐던 것 같고요. 오픈라벨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거 결과 확인하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중 맹검 해제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오픈라벨 테스트라서 결과도 금방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느리게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 3월 달쯤이면 아마 류마티스 관절염 오픈라벨 테스트 결과가 탑라인 결과는 아닙니다. 임상 2상, 임상 3상 탑라인 결과는 아니고요. 오픈라벨 테스트입니다. 초기 데이터. 임상 3상 초기 데이터라고 할까요? 클리니컬 트라이얼엔 임상 2, B상이라고 돼 있지만
레지스트레이셔널 트라이얼이기 때문에 등록 임상이기 때문에 FDA와 충분히 협의하면 이 임상 결과를 토대로 신약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추가 임상을 진행을 해야 될 수는 있어요. 그건 이제 논외로 하더라도 아무튼 류마티스 오픈라벨 임상 초기 데이터 결과가 내년 1분기쯤에는 좀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TED 임상이 성공이라고 했다고 가정한다면, 또 다른 이벤트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내년 상반기에는 일본 제약사 상대로 기술 수출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바토만 출시를 하느냐, 또는 아이메로 프루바트까지 같이 기술 수출을 하느냐, 한 제약사에, 이게 좀 중점 논의 사항이 될 것 같긴 해요. 바토랑 아이메로 프루바트가 같이 기술 수출되는 게 훨씬 좋은 게 뭐냐면, 두 가지의 약물 데이터가 서로 공유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사 입장에서는 확실한 아이메로 프루바트에 대한 확실한 임상 진행 경과에 대한 성과를 노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것 따로 할 수도 있지만 전략적으로 상당히 주주의 이득에 기반한 전략으로 한올이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한올 지금 CEO 분인 정승원 분이셨나요? 네, 그분도 지금 주식을 많이 들고 계시고, 그 다음에 박승국 과거 대표이사도 주식을 많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주주 친화적인 뭐가 더 주주들에게 이득이 갈까라는 생각으로 계약을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두 개 다 한 번에 가면 물론 큰 잭팟이 터질 겁니다. 특히나 바토 같은 경우는 TED 3상을 성공을 하고 난 전제로 했기 때문에, 바토 같은 경우는 3상을 성공하고 일본에 기술 수출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큰 금액으로 기술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승산이 큰 돈이 계약금으로 꽂히든 뭐든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메로 프루바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큰 금액으로, 왜냐면 얘는 파급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금액으로 기술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일본 제약사한테는 못 팔 거예요. 네, 돈이 상당한 가치여서 아마 일본의 대형 제약사 위주로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 좀 기대해 볼 만한 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내년 중순이라고 할까요? 상반기에서 하반기 정도, 내년 중순쯤에 지금 뭘 계획을 하고 있냐면, 안구건조증 치료제 3상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는 사실 지금 한올 가치의 시총의 0원 가치가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위험 수익이 큰 포텐이 있을 수 있는 데이터일 수도 있죠. 안구건조증 치료제가 한올한테는 이게 참 안타까운 추억을 남기고 있는 치료제입니다. 과거에 3상 임상이 실패했는데 성공한 것처럼 발표해서 뭔가 그 신뢰도가 좀 무너진 상황이 있었는데, 한올에서는 지금 그것 때문인지는 아니겠지만 거버넌스에 많은 영향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주주들에게 그런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일 겁니다. 그래서 내년 중순쯤에는 안구건조증 치료제 3상이 마무리가 되고, 아마 중순까지는 아니고 아마 하반기쯤 될 것 같은데, 하반기라고 조금만 했었는가요? 하반기. 예상이니까 하반기 정도에는 안구건조증 치료제 3상 탑라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진행한 3상이고요. 만약에 이게 실패한다 그래도 한올의 시가총액에는 전혀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뭐예요? 그때는 이제 이게 뭐야? 보너스네? 하고 이제 주가가 조금 살짝의 급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거의 지금 한 두세 번 실패를 하고 이제 두 번을 실패했죠. 아마 세 번째 임상인 것 같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걸진 않고 있어서, 그러니까 한올 시총이 0원에 반영돼 있죠. 그죠? 한올 시총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은 가치지만 그래도 이런 이벤트가 있다라는 상황이고, 내년 하반기쯤엔 또 뭐가 있냐면 HL192라는 파킨슨병 치료제 임상 2상 시작이 예상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좀 불분명해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자료로 나온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근데 아마 내년쯤에는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도 이상을 직접 할 거기 때문에 아마 많은 돈이 들어갈 거라서 어느 정도 뭔가 그 TED에서 계약이 터져준다면, TED에서 일본이랑 계약금도 수령하고 이렇게 터져준다면 임상 비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에 이 임상을 들어간다 싶으면
유상증자는 안 할 거고요. 유상증자는 아마 안 할 거고, 지금 한올이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차입 경영에 따른 그런 기조를 좀 깨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임상을 진행을 해야 되는,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이런 바이오 기업들은 연구개발용으로 돈을 빌리면 조금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은행 금융권을 통해서 돈을 수급을 해서 임상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 전에는 이제 그런 데이터들 발표가 없기 때문에 일단 좀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일단 TED가 성공을 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는 또 무슨 이슈가 나와요? 반환 이슈에 대한 그런 결말들이 나오겠죠. 그쵸? 아마 임상 첫 번째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는 아니겠지만 두 번째 데이터가 나오고서, 두 번째 데이터가 빠졌네요. 여기서 여기 두 번째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야겠네. 4번에다가 내년 상반기 TED 임상 두 번째 결과. 그쵸? 이것도 성공 또는 실패가 있을 수 있는데 반환이 여기 들어가야겠네요. 반환. 여기 반환이 들어갈 거고,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한다면 여기 바토, 아이메로프로바트가 이제 일본 제약사의 기술 수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여기서 성공을 이미 첫 번째 임상 성공 발표하면 뭐 일본 제약사에는 그때 기술 수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약사에서 두 번째 성공 바로 성공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쵸? 그런 상황이고, 아무튼 이 정도의 타임라인이 지금 이 정도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다가 생각나면 또 중간에 껴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하반기로 넘어가면 또 뭐가 있죠? 루푸스 임상, 이상, POC 임상 결과가 나옵니다. POC는 이제 개념 입증 임상이라 그래서 이 약이 정말 루푸스 환자들한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느냐, 과학적으로 잘 효능이 있느냐, 그 다음에 약물 투여에 대한 용량이나 이런 것들 문제가 없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루푸스 임상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년 하반기에 또 뭐가 나와요? 류마티스 관절염 이상인데 3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국 임상 단계는 조금 이제 우리랑 차이가 있어서 임상 3상 탑라인 결과. 탑라인 결과가 뭐예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FDA에서 승인을 해줄 때 이제 이거 가장 중요한 이런 주요 그 탑라인 리절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지표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라는 결과를 발표하는 게 탑라인 지표입니다. FDA에서 설정한 주요 지표를 만족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결과 발표를 하는 게 이제 탑라인 결과고요. 그러니까 탑라인 결과가 실패면 임상 실패랑 똑같은 얘기예요. 네,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류마티스 관절염 임상 3상 탑라인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나올 거는 제가 빠뜨린 게 있을 수 있어요. 영상 다 찍고 나서 생각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생각나시는 분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하트 누르겠습니다. 일단은 종합을 해볼게요.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거는 별 얘기 없을 거다. 그 다음에 1말 2초에 TED 임상 첫 번째 결과 발표를 하는데 저는 성공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반응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조금 성공이 얼마나 드라마틱하냐 안 하냐의 차이지 실패까지는 보고 있진 않다. 성공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오픈라벨 임상 결과가 이제 저는 환자 모집이 상당히 빨리 진행된 걸로 보아해서 1분기경에는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또 TED 임상 두 번째 결과가 상반기 발표가 됩니다. 상반기라고 하는 거는 2분기가 되겠죠. 2분기에 이게 만약에 성공이라고 한다면 이제 반환을 할지 아니면 직접 기술 수출을 다른 데다 또 해서 이뮤노반트가 또 로열티를 가져갈지 뭐 이게 또 결정이 되겠죠. 만약에 다른 회사의 기술 수출을 한다고 해도 이뮤노반트와 로이반트와 한올과의 계약은 흐트러지는 게 없기 때문에 한올은 그대로 마일스톤도 수령하고 로열티도 수령을 하게 됩니다. 이뮤노반트에게서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매년 상반기 일본 제약사 기술 수출 이벤트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성공을 하면 바토랑 아이메로프로바트가 동시에 갈 거냐, 아니면 바토랑 아이메로프로바트가 각각 다른 회사로 기술 수출될 거냐, 이거는 조금 그때그때 상황 봐서 그 일본 제약사들이 얼마나 값을 지불하는지 봐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내년 중순
내년 하반기쯤에는 안구건조증 치료제 3상 결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때 지금은 한올 시총의 안구건조증 치료제 임상 3상 데이터 결과는 거의 한올 시총에 같이 반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실패를 해도 시총이 주가가 떨어질 일은 없을 거다. 만약에 떨어진다면 기회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급락 막 15% 20% 빠진다 그러면 그건 기회다. 그때는 좀 사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보너스네 하고 시총이 몇천억 원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또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위험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내년에 올 수도 있고, 만약에 실패하면 뭐 안 오는 거고요. 이거는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HL192 파킨슨병 치료제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한올에 돈이 마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계약이 잘 안 되면. 그럴 때는 은행에서 빌려서 할 거니까 주주 가치가 희석되는 유상증자까지는 저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루푸스 임상 2상 결과가 또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요. 이때 만약에 입증이 되면은 또 한 번의 기업 가치 상승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루푸스 환자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과거에 데이터를 보면 환자 한 2명 정도의 데이터가 미리 발표된 게 있어요. 이뮤노반트가 공식적인 발표 자료를 통해서 임상 2상을 진행한 환자들 2명에 대한 데이터가 미리 발표된 게 있는데 효과가 그래도 상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환자들까지도 이게 그 입증이 똑같이 될 거냐라는 건 이제 결과를 이제 펼쳐봐야 되는 거니까 한번 기다려볼 만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년 하반기에 류마티스 관절염 임상 3상 탑라인 결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가 상당히 크죠. 일단 이 오픈라벨 이벤트가 상당히 크고요. 여기서 큰 이벤트를 좀 보라 그러면 일단 TED 이벤트 이거는 근데 크다고 하긴 좀 그렇고, 이거는 시장에서 많은 기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크다고 하긴 갸우뚱? 좀 기울일게요. 갸우뚱? 그 다음에 류마티스 오픈라벨은 이거는 상당하고요. 이건 상당한 이벤트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성공 실패는 반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상당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고요. 일본 제약사 기술 수출은 이건 현금이 들어오는 일이기 때문에 또 상당한 이벤트가 될 수 있고, 안구건조증 치료제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글자 크기를 작게 해도 됩니다. 이건 좀 글자 크기를 작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내년 하반기에 HL192 파킨슨병 치료제 임상 2상 시작은 이거는 과연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글자 크기를 조금 작게 해야 될 것 같고, 내년 하반기 루푸스 임상 2상 POC 임상 결과는 이것도 뭐 이건 갸우뚱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갸우뚱 해야 될 것 같고, 이 파킨슨병 치료제 시작 이벤트는 사실 기업 가치에 상승을 주는 요인은 아니거든요. 시작했다는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내년 하반기 탑라인 결과는 이거는 큰 이벤트입니다. 이거는 좀 글자 크기를 좀 크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탑라인 결과는 좀 크게 하고, 오픈라벨도 살짝 키워도 될 것 같아요, 글자를. 네, 별거 아니지만 기본상, 그렇죠? 아무튼 이 정도의 내년 그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모멘텀이 상당하죠. 그죠? 올해는 모멘텀이 뭐가 있었냐면 3월 달에 중증근무력증 임상 3상 결과 성공했지만 상호파 안에서 한번 급락을 맞았죠. 물론 지금 다 회복을 했지만, 그 다음에 중순쯤에 그레이브스병 관해 데이터 결과가 나왔었고요. 그때 관해 데이터를 보고 상당히 많은 주가 상승 폭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데이터가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환자의 50%가량이 평생 먹던 한 갑상선 약물을 안 먹을 정도로 관해 효과가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데이터가 좋아서 지금 기업 가치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로이반트에서는 지금 이뮤노반트에 돈을 때려 붓는 이유가 이 그레이브스병 임상 성공을 보고 돈을 때려 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발표 예정이었던 그 TED 임상 결과가 내년 상반기로 연기가 됐잖아요. 그 올해는 그렇게 크게 없었어요. 임상 데이터 발표할 게. 그래서 올해 한올이 주가가 못 간 건 그런 이유였고, 이제 내년엔 데이터가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데이터도 있고 안 중요한 데이터도 있지만, 뭐 한올 기업 가치 입장에서는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중요한 거죠. 그쵸?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같이 저희 다 동업하고 있잖아요. 그쵸? 저희 구독자 2,000여 명 중에서 한올 주주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 만약에 주주분들이라면 저희는 지금 2,000명의 탑승이 가능한 배를 타고 같이 항해를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그 배에 잠깐의 잡음이 생기거나 기술적인 오류가 생기면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배가 운행되면 운행될수록 그 선장이 워낙 실력이 좋아서 점점 안정된 항로를 개척을 해간다 그러면 우리의 배는 좋은 파도가 없고 잔잔한 바닷길만 가는 안전하게 그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업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안 중요한 데이터가 어디 있겠어요. 다 중요하죠. 그쵸?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것들이 긍정적이고 어떤 것들이 실패를 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과학적인 근거와 그런 과학적인 분석 아니면 과학적인 그런 원리들을 토대로 저도 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성공의 확률이 좀 높지 않겠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FcRn 저해제라는 그 약물의 기전 원리 자체가 워낙 지금 아제넥스에서 많은 임상이 아니라 많은 환자들에게 투여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뮤노반트나 로이반트도 상당히 많은 임상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점점 쌓여가고 있고 기전이 확실히 밝혀지고 있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성이 나온다면 당연히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옛날에 그 항암제 중에서 한올이 하려고 했던 그 TGC라는 그 바이오마커가 있었거든요. 그 TGC라는 바이오마커가 상당히 진척이 될 뻔한 상황이었지만 다른 대형 제약사들 글로벌 빅바이오텍에서도 TGC라는 타겟 바이오마커를 모두 다 실패로 점을 치고 그리고 실패한 결과를 내놓으면서 한올도 잠시 거둬들인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 당연히 실패를 하겠죠. 근데 FcRn저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전이 투명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연구 데이터 결과들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임상 결과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업화를 남긴 그런 질환들, 특정 질환들이 상업화되기까지 얼마 안 남았고요. 지금 이렇게 한올바이오파마 주가가 상당히 지지부진하잖아요. 4만원대 초반, 중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지부진한데 그럴수록 하루하루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데이터가 발표될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고요. 이렇게 지지부진한 주가를 과연 얼마나 한올바이오파마가 끌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모멘텀이 상당한 내년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벌써 12월에 마지막 장이 마무리가 됐고 내년은 내일 모레부터 1월 2일부터 이제 새로운 장이 시작이 되는데 과연 내년 모멘텀은 얼마나 반영을 잘 하고 있는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임상이 100%는 없기 때문에 실패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성공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바이오 회사가 그렇게 다 성공할 줄 알면 투자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다 성공하는 건 아니고요. 실패할 수 있는 확률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긍정적인 회로만 돌려서 무리한 투자를 진행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투자만 진행을 하시면서 건강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년에는 과연 얼마나 이런 모멘텀들이 잘 유지가 되고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내년도 변수가 많겠죠. 반환이라는 그런 변수도 있기도 하고 사실 반환돼도 지금 한올 주식에는 반환했다고 지금 이미 반영을 해버렸잖아요. 이미 반환 받은 것처럼 주가가 한번 떡락을 했잖아요. 그쵸? 43,000원, 52,000원, 6,000원 막 가다가 43,000원까지 떡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반환 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환에 대한 이슈가 새로운 이슈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반환이 되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 그런 뭐 반환됐다 그래서 그렇게 동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내년 이벤트에 좀 더 집중을 하시죠. 이제 내년부터는 내년엔 반환이라는 이슈보다는 내년 이벤트는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게 오히려 제 생각에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반환이라는 이슈는 주가가 한번 반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반환에 대한 이슈에 집중을 계속하는 것보다 거기에 골머리를 싸고 반환되면 어쩌지라는 걱정을 하는 것보다 내년 데이터는 어떻게 될까? 류마티스 관절염이 왜 오픈라벨 임상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걸로 기대가 되지? 왜 루푸스 POC 임상은 내년에 임상 결과가 기대가 되지? TED는 왜 자꾸 성공을 할까?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점점 더 기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내년 이벤트고요. 2027년 이벤트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레이브스병의 해죠. 2027년 하반기경에 그레이브스병인데 2027년 연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27년 연말쯤에 그레이브스병 데이터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그게 가장 큽니다. 사실 이 로이반트나 이뮤노반트에서 집중해서 밀고 있는 질환이기도 하고요. 시장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2027년이 정말 한올바이오파마나 이뮤노반트에게는 본게임으로 다가오는 해인데 내년은 아마 본게임은 류마티스가 본게임이 될 것 같긴 하고요. 내년은 좀 뭔가 그 주가를 뜨겁게 달구기 전에 그 예열 정도 수준이 될 것 같고요. 2027년이 본격적인 데이터 발표를 통해서 그레이브스병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크게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상황은 그레이브스병입니다. 물론 실패하면 당연히 큰 하락이 오겠죠. 그 시장 가치를 다 기대감을 꺾여야 되니까. 근데 성공을 한다면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게 2027년에 나올 그레이브스병 데이터입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그니까 2027년 보고 나는 이 그레이브스병 성공 보고 전재산 때려받겠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하시면 그레이브스병 실패하면 진짜 인생이 망가집니다. 예, 조심하시고 바이오 회사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뭐 지금 혹자는 가만히 사놓고 놔두면 다 올라가는데 왜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애 사가지고 바이오 주식처럼 이렇게 쉬운 투자가 없는데 한올 너무 주식이 지저분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주변에도 계세요. 주변에도 계시고 야 이런 주식은 이렇게 꾸준히 잘 올라가는데 한올은 왜 이러냐. 한올 주식 되게 지저분하네. 근데 세상 주식이 깔끔한 것보다 지저분한 게 더 많아요. 예, 잘 보시면 뭐 미국 주식은 뭐 계속 우상향하는 회사들 많죠. 뭐 애플이나 뭐 구글 뭐 그런 것 빅테크 빅테크 주식들은 뭐 계속 돈이 뭐 S&P 500이다 뭐다 뭐 그런 지수 추종하는 그 펀드 같은 거에 자금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뭐 그건 좀 예외로 봐야죠. 사실 주식이 그렇게만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주식들이 예외인 주식들이고요. 보통은 되게 지저분한 게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무리한 투자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뭐 돈 다 넣으세요 하는 사기꾼은 아니니까 진심 어리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올 한 해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꾸준한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댓글 한마디가 저에겐 큰 힘이 돼서 여기까지 끌고 오게 됐고요. 내년에는 좀 더 지금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가려운 곳을 긁어드릴 수 있고 궁금한 것들 해결해드릴 수 있도록 주제를 잘 선정해서 유튜브 영상 정성스럽게 찍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거기 그 한올이 과연 얼마가 될지 내년에는 좀 궁금하지만 과연 한올의 그 펀더멘털이 꺾이는 그날까지 꺾이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좋은 얘기만 계속 나온다면 좋게 가겠죠, 그죠? 한올바이오파마의 펀더멘털 끝까지 팔로우업 하면서 꾸준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꾸준함의 힘으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들 한 해 동안 너무너무 감사드렸고요. 많은 힘이 됐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좀 더 고민하게 되고 좀 더 집중하게 되고 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좀 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어디에서 찾을까라고 한 번 더 깊이 고민하게 되고 조금 더 딥한 내용을 공부하게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렸고요. 다 내년에도 모든 여러분들 다들 건승하시길 바라고 건강하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길 바라겠고요. 행복한 일도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년에 저는 내일이랑 1월 1일은 좀 쉬고요. 내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은 아마 방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보고요. 상황 보고 올해는 방송을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뵙겠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